뼈를 젊은 시절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식탁 위의 보물, 바로 검은 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검은 콩을 끓이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검은 콩을 잘못 먹고 있어 그 소중한 영양의 절반 이상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콩 안에는 놀라운 건강의 힘이 숨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꼭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열쇠를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양을 2배로 끌어올리는 조리법부터 신장을 탄탄하게 돕는 특별한 보양조합, 그리고 하루에 몇 알이 가장 적당한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검은 콩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검은 콩이 지닌 가장 뛰어난 5가지 효능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작지만 강력한 영양의 보고.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주는 탄탄한 체력 선물입니다. 검은 콩을 그냥 평범한 콩으로 생각하셨다면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겉보기엔 작고 소박한 이 검은 콩 한 알에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온몸에 힘을 채워주는 영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이 작은 콩은 마치 자연이 만든 농축된 건강 캡슐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데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건 단백질 함량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00개 검은 콩 안에는 무려 30몇 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같은 무게의 달걀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포함된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마치 몸을 구성하는 벽돌처럼 작동해 성장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검은 콩은 미네랄의 보물 창고입니다. 뼈와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100개 깨악당 IB24mg이나 들어있고 특히 골다공증 걱정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뼈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철분도 약 7mg이 들어있어 쉽게 피로해지거나 얼굴이 창백한 여성분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빈혈 예방과 치료에도 검은 콩은 손색 없는 식재료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영양소 하나,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검은 콩 100개는 무려 1,3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완화하고 혈압 균형을 잡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민감한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자연이 준 청춘 비타민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E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100개야당 17mg의 비타민 E는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며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데에도 이만한 천연 자원이 또 있을까요?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이 작지만 힘센 검은 콩이 진짜 열쇠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경계를 보호해주는 필수 조력자인데요. 검은 콩에는 비타민 B군이 고루 들어있어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잘 바꾸고 몸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피로감에 자주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성분이죠. 이처럼 단백질, 칼슘, 철, 마그네슘, 비타민 E와 B군까지 이 모든 건강 영양소가 작은 검은 콩 한 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닐까요? 단순한 곡물이 아닌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하루 한 줌의 건강보험이자 인생 후반기를 더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작지만 강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으로 쌓은 이 든든한 건강의 바탕 위에 우리 몸은 날마다 더 생기 있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기운을 되살리는 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색과 오장육부의 연결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검은색이 신장과 통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검은 콩에 짙고 윤기 나는 껍질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도 검은 콩은 오랫동안 신장을 기르는 귀한 식재료로 민간에서 널리 활용돼 왔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90세를 넘긴 한방명의 정명수 박사 역시 검은 콩은 겨울철 신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런 전통적 지혜는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내분비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호르몬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의 회복력과 생리적 리듬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검은 콩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어 신장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영양이 충분히 들어가면 신장세포의 재생과 복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는 곧 전반적인 신장 기능 강화로 이어집니다. 허리가 자주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주 어지럽고 귀가 웅궁거리는 느낌 혹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몸이 신장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은 콩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장 보양 식단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검은 콩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과 돼지꼬리 뭇국, 검은 콩과 호두죽 같은 메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사람들의 몸에서 검증된 조합입니다. 단지 입에 맞춰 만든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의 결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효능은 특히 중장년층이 절실히 관심을 갖는 심혈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찾아오는 스랭기아우 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불안해하시곤 하죠. 그런데 검은 콩은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우선 검은 콩 100개는 약 10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는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덕분에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가네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혈관을 가볍고 깨끗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검은 콩에는 리놀렌산과 리놀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좋은 지방들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을 보호하며 동맥경화 예방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검은 콩은 혈관을 한번 싹 청소하고 윤활까지 해주는 천연 정비사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검은 콩을 장기적으로 섭취에 의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30% 가까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검은 콩이 비싼 건강보조제 못지않은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자연치료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중장년층 이상 모든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식단 속에 검은 콩을 조금씩이라도 넣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죽에 한 줌 또는 저녁 반찬에 살짝 더하기만 해도 내 몸은 조용히 그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해 줄 겁니다. 삶은 나이와 함께 무거워지지만 혈관은 검은 콩과 함께 가볍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검은 콩의 효능은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목표 노화를 늦추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덜 늙고 싶다, 더 오래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식재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은 그 바람에 실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슈퍼 항산화 보물입니다. 검은 콩의 까맣고 윤기나는 껍질 안에는 특별한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바로 그 검은 껍질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즉 몸속 쓰레기들을 마치 순찰 경찰처럼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활성산소를 줄여주면 세포는 덜 손상되고 그만큼 늙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눈가의 주름, 피부의 탄력, 저하 면역력의 약화 같은 노화의 징후들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소플라본 역시 세포 대사를 조절해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외부로부터 오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마치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산화 부대가 조직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 몸의 방어력은 강화되고 생기와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균형이 안정되면서 내면에서부터 젊음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은 화장품이나 비싼 보조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단순한 식재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잘 활용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검은 콩은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장수로 향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소화 개선과 변비 예방에 있어 검은 콩이 주는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앞서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식이섬유는 또 다른 강력한 역할도 함께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변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검은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의 부피를 늘리고 질감을 부드럽게 바꾸어주며 동시에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장의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이로 인해 배변 활동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더 이상 화장실에서 힘을 주느라 고생할 일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 이 식이섬유는 단지 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장 속의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즉, 검은 콩은 배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 건강의 뿌리부터 다시 세워주는 역할까지
겸하는 셈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지나치게 정제되고 운동량도 줄어들면서 변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흔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적인 배변 불편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 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검은콩이 이 문제에 자연스러운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매일 적당량의 검은콩을 섭취하게 한 결과 몇 주가 지난 후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배변이 편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검은콩의 작용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검은콩은 그저 특별한 날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속에 스며들어야 할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삶이 느리게 흘러가는 노년의 하루하루를 좀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 바로 그것이 검은콩이 전하는 5번째 건강 선물입니다. 검은콩의 수많은 효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 반대편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이에게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검은콩처럼 영양이 농축된 식품일수록 섭취 방법과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검은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은콩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는 일종의 난소화성 당질, 성분이 소화가 약한 분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 위궤양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 혹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의 검은콩을 섭취하면 위와 장의 점막이 자극받아 속쓰림 복부, 팽만감, 트림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검은콩 안에 포함된 특정 당 성분은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때문에 복부가 쉽게 부풀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불편함도 생깁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 외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장장애 환자의 10-15%가 고식이섬유, 난소화성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검은콩도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계가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콩이 단백질 흡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은콩에는 트립신 억제 물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트립신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흡수되게 만드는 중요한 효소인데 이 성분이 과하게 작용하면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 혹은 병중 회복 중이라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 분들에겐 오히려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콩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다른 영양소의 흡수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분명 바람직한 섭취가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검은콩도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드문 경우이지만 검은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검은콩 섭취 후 피부 가려움 발진, 입술목에 따끔거림이나 붓기, 기침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거나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번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검은콩을 처음 접하는 어린아이에게 줄 때나 본인도 검은콩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라면 처음엔 딱 한두 알 정도만 먹여보고
최소 4-6시간 정도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몸에 맞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야말로 검은 콩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훌륭한 음식이지만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나에게 무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단순히 몸에 좋다니까 먹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살피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의 리듬에 맞춰 검은 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언제나 정직한 습관에서 비롯되니까요.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이로운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 콩의 진짜 힘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영양을 온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을 곱게 갈아 만든 따뜻한 검은 콩 두유입니다. 이는 검은 콩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먼저 깨끗이 씻은 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서 통통하게 만든 후 물을 적당히 넣고 두유 제조기에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검은 콩 속 영양분이 물에 잘 풀어지면서 두유 속에 녹아들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바뀝니다. 더 깊고 풍부한 맛과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몇 알의 대추를 함께 넣어보세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구기자 한 줌이나 검은 깨 한 숟갈을 더하면 간과 신장 건강에까지 효과가 확장되며 맛도 한층 고소해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기분까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검은 콩 죽입니다. 쌀죽처럼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어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시기에 제격이죠. 검은 콩은 3-4시간 정도 불려두고 쌀도 함께 씻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검은 콩과 쌀물을 넣고 센 불에 한번 끓인 뒤 약불로 줄여 뚜껑을 덮고 천천히 푹 끓입니다. 콩과 쌀이 부드럽게 퍼지고 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엔 입맛에 따라 약간의 흑설탕이나 꿀 혹은 조청을 첨가하면 더욱 깊은 단맛이 살아납니다. 검은 콩의 영양과 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며 위에 자극 없이 영양이 흡수되고 몸 전체가 따뜻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아침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돼지 족발찜, 즉 영양과 피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보약 밥상입니다. 이 메뉴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가득한 돼지족과 검은 콩의 풍부한 영양이 어우러져 몸속 깊이 기운을 채워주는 보양식으로 손꼽힙니다.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은 미리 불려두고 돼지족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물에 데쳐 불순물과 잡내를 제거한 후 생강과 대파를 넣어 은 기름에 볶아 향을 낸 뒤 검은 콩과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약불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끓입니다. 푹 고아져 족발이 젓가락으로도 부드럽게 찢어질 정도가 되면 간장과 소금, 약간의 맛술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 요리는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검은 콩의 신장 보양 효과와 돼지족의 콜라겐이 만나 피부 보습과 탄력 체력 보충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직접 삶아서 먹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가 불린 뒤 냄비에 물을 넣고 30-40분간 부드럽게 삶습니다. 삶는 도중 소금이나 약간의 설탕을 넣어 간을 해주면 콩 본연의 고소함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익힌 검은 콩은 간식으로 그대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삶은 콩은 단단한 식감이 남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이 드시기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잘게 으깨거나 죽 형태로 변형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조금 특별한 방법인 검은 콩 새싹 기르기입니다. 불린 검은 콩을 하루 정도 건조한 곳에 놓은 후 구멍이 뚫린 통이나 체에 담아 하루 2번씩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가며 습도를 유지하면 3-5일 내에 싱싱한 검은 콩 새싹이 자라납니다. 이 새싹은 일반 콩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고 맛도 아삭하고 산뜻해서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냉채 등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간편하면서도 몸을 가볍게 해주는 식단의 제격입니다. 6번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 바로 식초에 절인 볶은 검은 콩입니다. 깨끗이 씻은 검은 콩을 기름 없이 약불에 천천히 볶아콩 껍질이 갈라지고 구수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다음 유리병에 담고 식초를 붓습니다. 이때 콩이 식초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1-2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식초절임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검은 콩 속 영양소의 흡수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천천히 양을 조절하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은 콩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검은 콩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줌의 습관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제 진짜 핵심이 나왔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 목적이 신장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어서라면 단순히 삶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특별한 약재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은 콩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신장 기능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조합, 바로 오늘 소개할 3가지 보양식입니다. 정명수 박사님께서도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이 조합들은 간단하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가 담긴 레시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 콩 호두 돼지 신장탕입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죠. 준비 재료는 간단합니다. 검은 콩 30가, 호두 3알, 돼지 신장 1개, 생강 몇 조각이면 됩니다. 먼저 검은 콩은 미리 6시간 이상 불려주시고 호두는 껍질을 까서 속살만 준비해주세요. 돼지 신장은 중앙을 길게 가른 뒤 안쪽에 있는 흰색 막과 기름을 꼼꼼히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잡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얇게 썬 다음 냄비에 물을 붓고 검은 콩, 호두,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먼저 끓입니다. 이후 손질한 신장을 넣고 약불에서 10-15분 더 끓이다가 신장이 익어 살짝 말리듯 말려 올라오면 불을 끄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탕은 검은 콩의 신장 보양력, 호두의 전기 보충 돼지 신장에 동물성 단백질, 회복력이 어우러진 조합으로 허리 통증, 어지럼증, 이명 증상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 구기자죽입니다. 재료는 검은 콩 30가나 구기자 15g 쌀 50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은 콩죽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구기자를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검은 콩과 쌀을 먼저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죽을 끓인 뒤 불을 끄기 전 5-10분을 남기고 깨끗이 씻은 구기자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 한약재로 불려왔고, 검은 콩과 만나면 신장의 기능을 더욱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이 죽은 맛이 순하고 자극이 없어 장기적으로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고 보양식으로서도 손색 없는 한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한 끼로도 손색 없는 검은 콩 흑임자 미음입니다. 재료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1:1 비율로 준비합니다. 각각을 기름 없이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덮어준 뒤 믹서기에 넣고 적당량의 따뜻한 물과 얼음 설탕을 더해 곱게 갈아줍니다. 고운 질감으로 만든 이 미음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동시에 신장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운을 차곡차곡 보충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음식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검은색은 신에 통한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검은 콩과 검은 깨는 그 대표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그 보양력은 단일 성분보다 훨씬 강력해지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한 그릇씩 속이 포근해지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검은 콩 하나로도 할 수 있는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내 몸에 맞게 균형 있게 먹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검은 콩 보양식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검은 콩을 일상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은 콩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적당량이라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함 같은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특히 한금고제나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질문,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30, 50갱만 정도, 즉 손으로 한 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 양을 하루 중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30개 검은 콩으로 만든 따뜻한 두유를 한 잔 마시고, 저녁엔 죽이나 찜, 요리에 검은 콩을 곁들이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식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이 어린아이이거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이보다 절반 정도인 하루 15-30g만 많게는 10g 정도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본 후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의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 섭취 시 주의할 점 다양하고 맛있는 섭취 방법, 신장 건강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 조합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검은 콩을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조합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특히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5가지 실천 팁을 말씀드리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은 콩은 충분히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덜 익은 콩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푹 충분히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둘째, 처음에는 꼭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예전부터 자주 드시던 분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처음엔 미음이나 죽에 콩 서너 알만 넣어 드셔보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몸의 반응은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만약 검은 콩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위산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현재 그 양이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바로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넷째, 꾸준히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한 줌이라도 꾸준히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건강도 한 방이 아닌 한 끼 한 끼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위장질환, 신장질환, 만성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검은 콩을 식단에 추가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이나 무작정의 반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알고 내 속도에 맞춰 내 삶 안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검은 콩 한 줌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은 콩은 귀한 식재료이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검은 콩을 더 현명하고 알맞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작은 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함께 나눠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만의 검은 콩 활용법이나 느낀 점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순간 문득 눈에 띄는 한두 가닥, 아니면 작은 뭉치의 흰머리가 정수리나 관자놀이 근처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나이가 더 들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염색입니다. 염색약으로 가리면 분명 며칠은 젊어 보이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해마다 반복되다 보면 두피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몸속에서부터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아 머리카락이 스스로 다시 검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한 머리카락 회복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으며 약을 먹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히 침대에 앉아 주먹으로 몸의 특정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흰머리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검게 바뀌는가 하면 일부 부위에서는 다시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차분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한의학 지혜를 바탕으로 흰머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함께 짚어보고 머리를 두드리는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원리와 실천 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는 흰머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분명히 희망과 과학적인 이해를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80을 넘어서도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우 40을 갓 넘겼을 뿐인데도 이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피어나는 걸까요?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보자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뿌리, 즉 모낭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은 색소 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멜라닌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검은색 색소, 즉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충분히 생성되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윤기나고 검푸르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노후화되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묵묵히 일하던 멜라닌 세포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맙니다. 재료가 옅고 생산도 끊기니 머리카락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 색소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을 은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통 한의학은 이 현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바라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털이 아니라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창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신호가 머리카락의 색과 윤기 숱의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한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흰머리가 잘 생기는 체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매우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피가 충분히 돌고 남았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다는 말은 단순히 여유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속에 피가 넉넉하고 넘쳐 흐를 정도로 건강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넓은 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적시는 것이 바로 기와 혈, 즉 우리 몸의 에너지와 피입니다. 이 에너지가 강하고 피가 넉넉하게 흐르면 땅은 촉촉해지고 영양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비옥한 밭에서 자라는 작물은 당연히 뿌리도 깊고 줄기도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기혈이 흐르는 몸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검푸르며 부드럽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유로든 기혈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점점 메말라가고 수분과 양분이 부족한 땅 위에서 자라는 작물은 힘없이 말라가며 노랗게 바래고 뿌리째 뽑히기도 쉽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광택을 잃고 건조해지고 잘 끊어지고 빠지기도 쉬우며 심한 경우 뿌리에서부터 흰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입술도 도톰하며 기운이 넘치고 정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주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곤하고 안색이 누렇거나 손톱에 반달 무늬가 사라진 경우라면 이미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신호라는 말은 중장년층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신장 기능과 머리카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신기의 빛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지 윤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정기의 총체적인 발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의 신장을 하나의 강력한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터리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인 신정을 저장하는 곳으로, 우리가 젊을 때는 배터리가 만충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힘이 넘치고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나며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수십 년을 써오다 보면 이 배터리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다가 밤마다 늦게 자거나 과로를 반복하거나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의 에너지는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어려워진 신장의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신정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는 중장년층에서 흰머리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체질에 속하는 분들은 단순히 흰머리 외에도 불면증, 꿈이 많고 자주 깨는 수면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기억력 감퇴,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소변이 잦아지는 현상 등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고 삶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일의 압박, 가족과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삼키는 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감정을 자주 억누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하루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혹시 흰머리와 이런 감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 초조, 걱정 속에 살아가면 우리 몸의 근육, 특히 머리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근육들까지도 긴장 상태로 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피 근육이 계속해서 조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피 속 혈관은 마치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존재인데, 그 혈관이 눌리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시켜주는 색소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결국 머리카락은 천천히 색을 잃고 하얘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내분비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흑색소의 생성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필요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흰머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보약 관리법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자면 흰머리를 막는 가장 좋은 약은 밝고 따뜻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힘든 일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여유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머리카락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열이 많은 혈열 체질입니다. 이 말은 다소 생소하고 한의학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불이 너무 많은 상태, 즉 열기가 지나치게 올라간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맑고 순한 흐름을 잃고 뜨겁고 자극적인 성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혈열은 생기는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식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긴 실열, 즉 실질적인 뜨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양념 기름지고 튀긴 음식 매운 고기류나 숯불구이 같은 것을 자주 드시는 경우, 또는 여름철 뜨거운 바람과 열기를 오래 맞은 경우, 이런 식의 열이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냄비처럼 속이 끓어오르고 뚜껑이 들썩이듯 온몸이 과열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며 찬물을 자꾸 찾게 되고 대변이 딱딱하고 보기 힘들어지며 괜히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코피가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몸속이 말라버려 생긴 허열, 즉 가짜 열입니다. 이건 주로 중장년층이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겉보기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손발이 뜨거운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적셔주는 음기, 즉 수분과 진액이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해진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냄비 속에 물이 거의 다 졸아들고 남은 게 없는데도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냄비 바닥만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안에서 뭐가 익는 게 아니라 그냥 타들어갑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손바닥과 발바닥 가슴 중앙이 자주 달아오르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쉽게 잠을 설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볼이 이유 없이 붉게 달아오르고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새빨갛고 윤기가 없습니다. 이렇듯 몸 안의 열이 정상이 아닌 방식으로 높아져 있을 때 그 혈액이 머리카락 뿌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물로 연약한 꽃을 자꾸만 들이붓는 격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꽃이라도 펄펄 끓는 물을 주면 시들고 말듯 머리카락 뿌리 역시 타들어가며 검은 색소를 만들 능력을 점점 잃게 되고 결국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점점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유형, 기혈 부족형, 신호형, 스트레스형, 혈열형,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단순히 외모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꼭 주의 깊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들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체력 기운의 상태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다스리는 것. 다행히 우리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머리카락의 관계를 관찰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실천 가능하고 검증된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몸속에서부터 흰머리를 다스리는 내복법, 나머지 2은 몸 바깥에서 실천하는 외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이름하여 한방 삼총사. 이 3가지가 함께하면 머리카락은 물론 몸 전체도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백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약해진 몸속에 생명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액 안에 숨어있는 뜨겁고 자극적인 열기를 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노련한 장군처럼 한 손에는 보충을, 한 손에는 해독을 쥐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조화로운 지혜가 옛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건강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마환이라는 내복용 비방이 그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 처방의 핵심은 두 가지 재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부드럽게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검은 깨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열기를 식혀주는 뽕잎입니다. 이 두 재료는 마치 한 사람은 온화한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단호한 역할을 맡아 서로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 깨는 그 자체가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전통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북돋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처럼 체내에 천천히 스며들며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생명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깨가 충분히 보충되면 우리 몸의 기초 에너지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의 뿌리도 튼튼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모발도 윤기 있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검은 깨가 몸의 주요 에너지 통로인 인맥과 동맥을 원활하게 열어준다고 보았습니다. 인맥은 몸속의 혈류를 다스리는 큰 강줄기요, 동맥은 기운의 흐름을 주관하는 중심축입니다. 이 두 경맥이 원활하게 흐르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모발은 그 흐름의 말단에서 충분한 영양을 받아들여 더욱 건강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 뽕잎은 그 성질이 시원하고 맛이 은은하게 달아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채취해 잘 말려둔 뽕잎은 더위어 없이 귀한 약재로 쓰이는데 열독으로 인해 생긴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 그리고 혈액 속의 탁한 열기까지 부드럽게 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간의 열기를 안정시켜주어 쉽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들뜨는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검은 깨가 몸속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 뽕잎은 몸속을 맑히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것을 걷어내는 이 균형이야말로 백발을 다스리는 데 있어 근본적인 힘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좋은 비방은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약재상에서 볶아서 처리한 질 좋은 검은 깨와 잘 세척된 마른 뽕잎을 준비합니다. 비율은 검은 깨 2목, 뽕잎 1몫입니다. 각각을 분리해 최대한 곱게 갈아준 다음 잘 섞어 밀폐용 유리병에 담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씩 섭취하는데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꿀을 살짝 섞어 반죽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조그만 알약 모양으로 빚어 한 번에 삼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말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급함보다는 끈기가 일시적인 노력보다는 생활의 습관이 백발을 되돌리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백발을 근본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내복요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외부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고 머리로 향하는 영양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압입니다. 특히 머리의 정수리 근처에는 머리카락의 생장을 촉진하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아주는 3개의 중요한 혈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마치 생명의 샘처럼 우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바로 족손혈, 옥침혈, 백회혈입니다. 먼저 족손혈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위치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귀를 앞쪽으로 살짝 접어 얼굴 방향으로 눌러보세요. 이때 접은 귀의 바로 윗부분이 두피와 맞닿는 경계지점이 족손혈입니다. 이곳은 양경락 중 3초경에 속한 핵심 혈자리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지압해주면 머리 양옆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단단하게 뭉쳐있던 두피가 서서히 풀리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모낭까지 도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땅에 물이 스며들듯 말라가던 뿌리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옥침혈입니다. 이 혈자리는 후두부 즉 뒤통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뒷머리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그 아래로 머리카락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내려갔을 때 움푹 들어간 지점이 바로 옥침혈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머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을 넘어서 신장 에너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침혈은 방광경에 속한 혈자리인데 방광경과 신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옥침혈을 자극하면 간접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회혈은 우리 머리의 한가운데 모든 기운이 모이는 교차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찾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귀의 끝에서 머리 위로 수직선을 올리고 코의 중심에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경맥이 모이는 자리이자 모든 양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면 온몸에 퍼져 있던 양기가 다시 정수리로 모이기 시작하고 혈류가 위쪽으로 힘차게 올라가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 이만큼 강력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요? 새 혈자리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아침, 기상 직후나 밤에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양손의 검지나 중지의 지문 부위를 사용하여 손톱이 아닌 손가락배로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강도로 천천히 지압을 시작합니다. 지압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며 각 혈자리마다 50회에서 100회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 해당 부위가 약간 따뜻해지거나 은은한 저릿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는 느낌, 즉 가장 이상적인 자극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보양을 함께 병행하면 우리는 백발이라는 신체의 경고등을 점차 끄고 본래의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정성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과 머리카락 뿌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압요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마지막 비장의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바로 다리 옆선을 따라 담경을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마치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여는 총 스위치와 같아 머리까지 충분한 기혈을 끌어올려 백발의 뿌리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가 됩니다. 흔히들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생기면 이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한의학 실천 경험에 따르면 진정한 유전적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오히려 가족 구성원끼리 오랜 시간 같은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공유하면서 생긴 후천적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후천적 흐름을 끊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직접
몸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담경일까요? 전통 한의학에서 담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은 판단력과 실행력의 중심이며 담즙의 분비가 원활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위와 비장에서 잘 흡수되어 기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의 기능이 활발해야 기혈의 근원이 든든해지고 그 기혈이야말로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만드는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실제로 담경을 꾸준히 두드린 분들 중에는 하얗게 변했던 머리카락이 서서히 빠지고 그 자리에서 건강한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경우는 머리카락이 마치 먹물이 번지듯 뿌리부터 회색 갈색을 거쳐 서서히 검은색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 동작에는 생각지 못한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다리 바깥쪽, 즉 허벅지 옆에 몰래 쌓인 군살이 이 동작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경이 바로 허벅지 옆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담경의 순환이 막히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이 이 부위에 집중되어 엉덩이는 넓어지고 다리는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담경을 매일 꾸준히 두드리면 마치 배수관을 청소하듯 이 부위를 정화하고 순환을 촉진시켜 한 달에서 2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종아리에 알이 굵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담경 순환이 정체된 증상이며 담경 두드리기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편안한 자세를 잡습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두 다리를 자연스럽게 굽히고 힘을 뺍니다. 둘째, 담경의 위치를 찾습니다. 간단하게는 바르게 서서 양팔을 늘어뜨렸을 때 중지손가락이 닿는 바지 옆선 그 선이 바로 허벅지에서 담경이 흐르는 길입니다. 셋째, 양손을 편하게 주먹 쥔 상태로 약간 빈 공간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두드릴 때 통증 없이 자극이 깊이 전달됩니다. 넷째, 엉덩이 바로 아래 가장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 무릎 옆까지 허벅지 바깥선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위에서 아래로 두드려 내려갑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4구간씩 두드리면 1회가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쪽 다리에 하루 50회에서 100회씩, 양쪽 다리 합쳐 하루 총 100회에서 2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두자는 마음은 금물입니다. 몸이 쌓아온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최소한 몇 달 이상의 성실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담경 두드리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안에서부터 개조해주는 느리지만 강력한 변화의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당신의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꾸준히 두드린 그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흰머리를 과학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내용이 많았던 만큼 기억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핵심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흰머리 개선을 위한 3가지 실천 전략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첫째는 몸속을 다스리는 내복요법입니다. 조선시대 고방에서 유래한 상마환의 원리를 배웠죠. 검은 깨로 신장의 근본을 보강하고 뽕잎으로 혈혈을 식혀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머리 위에 세 곳, 발자혈, 옥침혈, 백회혈을 매일 마사지하는 외부 자극 요법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꾸준히 지압해주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귀한 영양이 머리뿌리까지 도달하여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 비법, 바로 담경 두드리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력, 기혈 생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흑발이 자라나는 근본적인 힘을 북돋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어떤 방법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흰머리를 없애주는 비방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밭과 같아서 척박했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양치질처럼 생활의 일부로 만들며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하고 놀라는 변화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병행하며 복합 전략을 쓰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담경을 두드리고 혈자리를 마사지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검은 콩이나 호두 같은 신장을 돕는 음식까지 함께 챙기면 여러 방면에서 기혈이 살아나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이든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선에서 실천하는 게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실천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흰머리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매번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갑시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